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될까요? 자세한 사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별 일이 없어서 영상을 하루 정도 한 개 정도 찍을까? 엇갈리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 보고 이거 좀 찍어야겠다 영상. 그래서 약간 빠르게 여러분들 또 두근두근 하실까봐 가져왔는데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보면은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KYC 위반에 대한 계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게 약 70만 건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70만 건?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나무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업정지 처분이 아직 확정은 아니다. 신규 고객 거래소 외부 출금 제한이 골자다 이러는데, 근데 사실 이거면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게 2017년에도 제가 알기로 이랬던 것 같은데, 이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때 하도 이제 김프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어쨌든 신규 고객 자체가 입금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 외부 출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업비트 안에서 가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이제 김프가 자체적으로 좀 더 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불장이 왔을 때. 왜냐면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고 외부 출금은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면 신규 돈 자체는 입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입금은 괜찮은데 외부 출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제한한다는 거는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되게 한다거나 굉장히 소액만 되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꽃놀이패를 쥐게 하려면 사실 이것 자체가 신규 유입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고객은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 신규 고객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존 고객은 어쨌든 우리가 2021년까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업비트의 계좌 자체는 많이 텄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코인을 안 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안 왔던 사람들도 2021년에 코인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입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두리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맞다. 그래서 김프가 저는 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완전히 신규 자체를 안 받고 이걸 6개월 동안 제한한다든가 그런 게 만약에 판결이 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빗썸이 또 뜰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대표로 맞은 건지 아니면 얘부터 때린 건지 그거는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빗썸에 계좌를 터놓는 거고요. 지금은 농협인데 얘가 이제 3월 말부터 국민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모두 다 농협, 중앙농협입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빗썸에 계좌를 이제 등록해 놓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서 그 입출금 한도를 높여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외 거래소 해놓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가 정상적으로 끼면서 하는 장이 오면 어쨌든 개이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대비에 기반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딱 됐고,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98,000을.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4시간 봉을 이렇게 해보면 이때 이제 빠진 게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기사 뜨자마자 갑자기 내려갔거든요. 혹시 업비트가 이렇게 강력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건드려 보면은 여기서는 추세선을 맞았고 여기서는 돌파했는데 이게 지지를 받고 위로 이렇게 버티잖아요. 여기서 계속. 그러면 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리테스트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건 여기를 찍은 거예요. 여기 고점이 더 높기 때문에 고점을 찍는 게 원래 국룰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 밑으로 빠진 게 맞고, 그래서 98,000을 봐야 되는 시황이 맞는데, 문제가 로그를 안 하고 이제 일반 선형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긋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선이 되면 여기 지금 종가가 걸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키면서 버텨주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러면 정말 이 구간도 뚫고 여기도 뚫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침 이제 며칠 지나면 트럼프의 이취임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1월 20일을 기점으로 떨어질 것이다. 현물 ETF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초일기에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보시면 트럼프 취임하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 그런 전략이 안 먹힐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가격이 지지부진해요. 그럼 요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트럼프 당선 때처럼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물 ETF 때는 되게 투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는 시점이 일어나기 전에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3주 동안 이렇게 빠진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장세라면 이게 호재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트럼프의 취임이 오히려 호재가 돼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선 트럼프 이겼을 때처럼.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이 취임식 전에 장이 어땠는지, 대중들의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당선되면, 당선이 아니고 취임이죠, 취임. 트럼프가 취임하면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개 이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코인이 막 들어갔는데 되게 막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뜬금없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엄청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되게 뻔한 거라든지 아니면 공약에 있었던 건데 행정명령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생각보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기보다는 일단은 좀 중립기어를 박아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보면은 좀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괜찮아요. 헤데라도 좋고요. 뭐 아이오타도 나쁘지 않고, 얘네들은 이렇게 차트를 돌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동평균선 725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좋은 애들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위주로 좀 거래를 당분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트코인의 마켓캡이 보면은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트장이 이렇게 좀 뚫고 가면은 좀 좋은 쪽 갈 거다. 이건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다시 80대 후반으로 반올리면 이건 강세 통합 패턴이다. 이런 게 이제 되돌림을 8만대 후반으로 가도 이거는 강세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여기서 어쨌든 이게 현물 ETF예요. 현물 ETF 승인 나고 3주 동안 빠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간 것처럼 얘도 이번에 여기서 좀 눌렸다가 반등 주고 눌림 주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은 맞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언제 이런 식으로 빠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칙,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리는 원칙, 이거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원칙 지키면서 상승장 끝날 때까지 늦었잖아요. 장투를 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허울뿐이 장투에 목매지 마시고, 그죠? 장투를 하려면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22년 말 2023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때는 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장투랑 맞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눌림 왔을 때 장투 생각 쏙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장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4848 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주시면서 현금 비중도 적당히 유지하면 좀 내가 덜 먹는다는 그런 뭐 뽀모가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은 타겟이 얘는 이제 15만 불, 이 사람은 이제 15만 8천 불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요번에 주기영 대표가 여기 이제 가상자산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비트코인 과열이 아니다, 천장 가격은 16만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렇죠? 이런 기사도 있지만 올해 비트코인 목표 가격 24.9만이다. 네, 페소치는 14만 5천이다. 이 사이에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고, 저도 이 정도 안에서 고점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3주 동안 뭐 ETF처럼 빠진다. 그러면 뭐 2월 중순부터 가는 거고,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간다. 그럼 뭐 2월부터 가는 거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항상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뭐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도미넌스도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구간을 도미넌스가 못 뚫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진짜 알트장이 정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저는 진짜 이렇게 가면 근데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트 모양. 근데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빠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막 갑자기 올리는 게 도미넌스라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관성 있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들뜨지도 말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원칙대로 4848 잘 하다 보면 알아서 장이 끝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출금까지 다 하고 그때부터 웃으면 제가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너무 들뜨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너무 떨어질 때 좌절하지도 마시고 거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놀아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신규 자금 아직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존부터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진심 펀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미국 주식을 하는 것처럼 진심 펀치가 아니에요. 그죠? 뭐 국내 주식을 하는 것처럼 진심 펀치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코인이 올라서 좀 관심 좀 가져볼까? 내 거 물린 거 좀 뭐 복구 됐나? 봤더니 아직도 한 30% 남아. 마이너스 30%네. 40%네. 물 좀 타볼까? 아니야 근데 좀 이 정도 물 탔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과정들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메인 알트장이 와야 도미너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친듯이 알트장이 오면 그제서야 막 이런 때쯤 갔을 때 뒤늦게 오는 거예요. 그 진심 펀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구간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관성 있게 딱 원칙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 도미넌스가 이런 데는 가져야 돼요. 40% 초반 정도는. 근데 지금 57%니까 아직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떨어진다는 게 비트코인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진다 말 듣고 또 자동차에서 운전하다가 내가 그냥 저의 목소리만 듣고 떨어진다고 또 화들짝 해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건 알트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비트를 제외한 다른 시총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점유율이. 그러면 알트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떨어질 곳이 너무나도 많다. 도미넌스가. 그래서 낙담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 행렬이 일어나고 있다. 막대한 수익에 뭐 군침 이러면서 슬슬 막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들이 막 오지는 않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기관들이 다 들어오면 가격을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물량을 넘길 것이다. 대중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다들 진심 펀치로 나와야 되는데 진심 펀치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그 2021년에 그 포비아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세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똑같은 말들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1.1조 원이 그러니까 1조 1000억이죠. 그게 순입이 왔는데 피델리티가 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블랙록은 생각보다 작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피델리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올랐을 때 좀 시장에서 좀 개입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CPI 이후의 움직임을 피델리티 애들이 좀 주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개인들에게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강한 랠리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10비트 이상 보유 월렛이 매수를 시작했다. 반면 전체 비트코인 보유 월렛 수는 지난 6주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투자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랠리는 개인 투자자 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특히 고래들이 이들에게서 물량을 받아낼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 이렇게 멤버십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목표가 가고요, 헤데라 가고요, 에다 가고요, 솔라나 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올리보면은 온도 파이낸스 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를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다 찝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뭐 걱정도 많고 현생도 바쁜데 챙겨볼 건 많고 모르는 용어는 많고 하니까 불장 동안 그거 다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불장 끝나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톡의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 이름, 카톡방 닉네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과 별도의 선물방이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타겟을 이렇게 다 가고 있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간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타겟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타겟을 가고, 올 타겟을 다 갔어요. 여기도 99,000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절이 좀 낮지만 여기서 또 수익을 내고, 또 위에 보면은 수익을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비도 좋고 수익률도 좋게 가면 자산이 어쨌든 오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물 청산이 많이 나서 나도 좀 청산이 나고 좀 힘들었다 그러시는 분들 중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영상 업비트 소식 때문에 급하게 찍긴 했는데요. 오랜만에 1일 2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